역사 2권의 2단원부터는 1910년대부터 1945년까지 약 35년 동안 이어졌던 일제강점기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우선 일제는 1910년에 대한제국의 국권을 강탈한 후에 무단 통치를 시행했는데요. 여기서 무단 통치란 1910년대에 일본의 통치 방식으로 총과 칼로 한국인들을 억압하는 통치라는 뜻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무단 통치기의 정치부터 살펴볼 텐데요. 먼저 일제는 우리나라를 직접 통치하기 위해 조선총독부라는 기구를 만들었고요. 우리 민족을 폭력으로 억압하는 무단 통치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조선총독부의 수장인 조선총독에는 육해군 대장, 즉 군인 출신으로만 임명했는데, 이렇게 임명된 군인 출신의 조선총독은 행정, 입법, 사법, 군대 통수권 등 우리 민족을 지배하는 데 필요한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제는 독립운동의 분위기를 잠재우고 사회의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군대 경찰인 헌병들을 식민 통치에 활용했는데요. 그래서 1910년대는 군대 경찰인 헌병이 민간인을 상대로 하는 일반 경찰 업무까지 담당하였는데요. 실제로 1910년대의 헌병들은 독립운동가 체포, 의병 토벌, 일반 행정사법 등의 다양한 업무를 담당했고요. 여기에 헌병들이 가지고 있던 주요한 권리로 직결처분권이라는 것이 있었는데요. 직결처분권이란 정식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헌병의 판단으로 그 자리에서 바로 한국인들에게 벌을 주는 권리였습니다. 그리고 헌병들이 직결처분권으로 한국인들에게만 많이 내렸던 처벌로는 태형이라는 것이 있었는데요. 태형이란 사파에서 알 수 있듯이 사람의 볼기를 몽둥이로 사정없이 때리는 매우 비인간적인 체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일제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등 한국인들의 모든 정치 활동을 금지하고 탄압했고요. 학교에서는 한국의 어린 학생들에게 일본인은 무서운 존재라는 것을 일찍부터 세뇌시키기 위해서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교사도 군인처럼 칼을 차고 제복을 입게 하였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무단 통치기의 경제를 살펴볼 텐데요. 먼저 1910년대에 조선 총독부는 식민 지배에 필요한 세금을 거두려 했는데요. 그런데 당시 우리나라의 주요 산업은 농업이었기 때문에 세금을 많이 거두기 위해서는 토지세를 많이 확보해야 했는데요. 그래서 일제가 1910년대에 실시하였던 것이 토지조사 사업인데요. 당시 일제는 이 사업을 벌이는 명분으로 근대적인 토지 소유제도 확립과 공평한 세금 부담을 내세웠는데요. 하지만 실제 목적은 한국인들의 땅을 빼앗고 식민 지배에 필요한 세금을 마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일제가 한국인들의 땅을 빼앗기 위해 사용했던 방법이 기한부 신고제라는 것이 있었는데요. 여기서 기한부 신고제란 일제가 정한 기간 안에 땅 주인이 이 땅이 내 땅이라고 말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준비해서 일제가 정한 기간 안에 반드시 신고를 해야 땅 주인의 토지 소유권을 인정해주는 것이었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일제가 정한 시효기간 자체가 엄청 짧았다는 것이고요. 여기에 땅과 관련된 서류가 대부분 일본어와 한자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일본어와 한자를 모르는 대다수의 농민들은 관련 서류를 준비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었고요. 결국 이런 이유로 당시 신고기간 안에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농민들이 많았었고요. 여기에 이런 상황과는 별도로 일제의 명령에 대한 반감으로 애초에 신고 자체를 안 하는 농민들도 많았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때 문제가 되었던 것은 이런 식으로 정해진 기간 안에 신고가 안 된 땅과 그리고 황실과 관청의 토지, 문중의 공동 소유지처럼 소유자가 불분명한 땅들은 조선 총독부가 가차없이 빼앗은 다음 동양척식 주식회사라는 곳으로 넘겼다는 것인데요. 그리고 동양척식 주식회사는 다시 그 땅을 일본인들에게 나눠주는 일을 담당했던 것인데요. 이러한 상황 때문에 토지조사 사업의 결과 조선 총독부의 토지세 수입과 일본인 지주의 숫자는 증가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토지조사 사업의 결과와 관련하여 또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이 바로 토지조사 사업 당시에 지주의 소유권만 인정되고 농민들의 경작권은 부정되었다는 것인데요. 이 내용에 대해 조금 더 부연 설명하면 사실 조선시대까지는 대부분의 농민들은 소작농인 경우가 많았었는데요. 참고로 소작농이란 일정한 사용료를 내고 다른 사람의 땅을 빌려서 농사 짓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조선시대에는 소작농이 지주에게 약속한 사용료를 내지 않는 것과 같은 큰 실수를 하지 않는다면 자손 대대로 그 땅을 빌려서 농사 지을 수 있었는데요. 즉, 다시 말하면 아버지가 지주에게 한번 땅을 빌리면 그 아들, 손자까지도 경작권을 가지고 계속 그 땅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었던 것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일제가 토지조사 사업을 벌이면서 지주의 소유권만 인정해주고 조선시대부터 농민들이 갖고 있던 경작권은 모두 부정했다는 것인데요. 이러한 상황 때문에 1910년대부터 한국인들의 처지는 매우 열악해지게 되었고요. 경작권을 부정당한 일부 농민들은 생계 유지를 위해서 나라 밖으로 어쩔 수 없이 이주하는 아픔을 겪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무단 통치기의 일제의 산업 침탈을 살펴볼 텐데요. 1910년대의 일제는 한국인들의 기업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서 회사령이라는 법을 만드는데요. 회사령이란 한반도에서 회사를 세우고 기업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조선 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법인데요. 하지만 1910년대에 조선 총독에게 회사 설립을 허가받을 수 있었던 사람은 대부분 일본인 혹은 친일파였기 때문에 1910년대에 회사령이 있는 한 우리 순수 민족 자본의 성장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일제는 한반도의 자원을 수탈하고 대륙 침략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각 지역에 철도를 부설하 했는데요. 구체적인 철도망의 위치는 교과서 47페이지에 일제의 철도망 건설 지도를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기본적인 내용 설명은 끝났고요. 이어서 교과서 자료를 살펴볼 텐데요. 먼저 46페이지에 조선 태영령 사료를 확인하고요. 그리고 밑에 탐구 플러스 문제를 보면 일제가 조선 태영령을 제정한 목적은 무엇일까라는 질문이 있는데요.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은 화면에 제시된 것과 같은데요. 여러분은 조선 태영령을 통해 1910년대에 일제가 야만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한국인들을 억압했다는 점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47페이지의 역사 탐구를 살펴볼 텐데요. 여기를 보면 토지조사 사업의 결과라는 제목이 있고요. 제목 아래에는 토지조사 사업의 결과로 총독부 관리, 지주, 농민, 일본인들이 각각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를 알려주는 사파가 있는데요. 먼저 1번 문제부터 보면 일제가 토지조사 사업을 실시한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자라는 질문이 있는데요.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은 화면에 제시된 것과 같은데요. 여러분은 1번 문제를 통해
1910년대에 토지조사 사업을 펼쳤던 실제 목적을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2번 문제를 보면 위 인물들의 말을 참고하여 토지조사 사업의 결과를 정리해보자라는 질문이 있는데요.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은 역시 화면에 제시된 것과 같은데요. 여러분은 2번 문제를 통해 토지조사 사업은 우리 민족을 수탈하기 위해 실시했던 정책이라는 것을 기억하면 되겠는데요. 특히 토지조사 사업 때 농민들의 경작권이 부정되면서 한국 농민들의 처지가 매우 열악해졌다는 점도 잘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습지에 있는 형성평가 문제를 풀어볼 텐데요. 여러분은 잠깐 일시정지를 누른 후에 46, 47페이지에 있는 교과서 문장을 3분 정도 정독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1번부터 5번까지의 빈칸을 채워보면 되겠습니다. 교과서 문장을 읽고 빈칸을 채웠습니까? 빈칸의 정답은 지금 화면에 제시된 것과 같은데요. 혹시 빈칸을 잘못 채운 친구들은 화면을 보고 알맞게 고쳐 놓으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해서 1차시 수업은 마치겠고요. 다음 2차시 수업에서는 1910년대의 국내외 독립운동과 그리고 1919년에 일어났던 3.1운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영상을 보고 궁금한 점은 홈페이지에 게시글을 남기거나 등교 개학 이후에 선생님에게 직접 물어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